더러운 민낯에 스스로 무너진 인생 연예인 탑 7. 몰상식한 연예인들의 최후. 연예계는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주목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지와 현실이 크게 다른 연예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더러운 민낯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연예인 탑 7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은 한서희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리며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결국 연예계에서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왕지혜입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꽤 주목받았지만 불법적인 사생활 문제로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했고 결국 연예계에서의 활동을 크게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그녀는 불행한 개인사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연예계에서의 경력도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박유천입니다. 그는 대중의 사랑을 받던 아이돌 출신이었으나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예계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경록입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연예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아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으며 연예계에서의 입지가 점차 좁아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결국 연예계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준영입니다. 그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으로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고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연예계에서 존경받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예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연예인들이나 대중문화인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행동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결국 그들의 최후를 결정지었고 연예계에서의 존경과 인기를 다시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연예계에서의 명성과 인기를 쫓는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이미지에 금이 간 연예인들이 있다. 이미지 타격 후 회복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내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는 반면 재기에 성공해 다시 활동을 펼치는 연예인들도 있다. 배우 허진은 갑질로 연예계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TVC HOSN 스타 다큐 마이위에서 허진은 당대 최고 배우 고 신성일보다 높은 출연료를 받기도 했다. 고 화려한 과거를 전했다. 전국 연극 콩쿠르에서 수상하기도 했던 허진은 김수미, 고 김영애와 동기였다. 무명 시절 없이 주옥 같은 작품에 출연해 승승장구해 일찍 부와 인기를 누렸다. 허진은 나는 웃줄이 하늘을 찔러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감이 넘쳤다며
어린 시절 감사함을 몰랐다. 날 섭외하는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제작진이 좋은 거라 생각해서 방송국 국장과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했다며 민망해했다. 이어 막내라 애지중지하게 자랐다. 으며 뛰어난 예체능 실력으로 돋보였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허진은 학교에서도 특별 대우받아서 커서도 특별하려고 했다며. 사회생활은 고개 숙여야 하는데 방송국에서도 최고상을 주니 보이는 게 없었다. 내 멋대로였다 오고 반성했다. 제작진과 잦은 마찰로 허진은 결국 방송계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한 35년 쉰 것 같다. 지금도 연속극 출연은 힘든 상황이다며 긴 공백기가 자신의 탓인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허진은 데뷔보다 재기의 기회가 더 힘들었다. 반성 후 재기하려 해도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고 털어놓았다. 허진은 오랜 공백으로 수입이 없었고 일주일을 700원으로 버텨야 했다. 허진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애기 못해 일주일 내내 700원 뿐이었다며.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 약은 못 먹고 이대로 굶어 있다가 가야지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힘들었던 때를 회상했다. 하지만 허진은 강부자 덕에 어렵게 연기에 복귀했다. 강부자가 김수현 작가에게 부탁해 드라마 3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가정부 역할을 맡아 활동을 시작했다. 댄서 노제는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와 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종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도 폭발적인 사랑으로 한순간에 스타가 된 노제는 꽃길만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갑질 논란으로 이미지가 단번에 추락했다. 노제는 2022년 7월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광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노제와 광고를 진행한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게시물 1개에 수천만 원을 주고 노제 측과 계약했지만 요청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폭로했다. 또 중소업체 광고 아이템 게시물은 삭제하고 명품 브랜드의 게시물만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제는 그렇게 했고 중소업체들의 요청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글은 수개월째 남겨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느끼며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과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결국 노제는 광고 갑질 논란으로 연예인병 이미지가 씌워졌고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활동을 시작했지만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또 논란에 휩싸였고 소속사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지난 5월 가수 태양의 백댄서로 활동을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개념 배우에서 연예인 마야광으로 유아인 재기 가능성은? 2월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이는 지난 연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균보다 매우 잦은 횟수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51명의 정보를 경찰에 넘기면서 시작된 수사였다. 해당 리스트에는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이 들어있었다. 당초 유아인은 프로포폴과다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월 10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대마 혐의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2월 23일 발표한 그의 채모 감정 결과 프로포폴 양성 반응과 함께 추가로 케타민과 코카인 성분도 검출됐다.
국내 연예계 마약 사범 가운데 한꺼번에 4가지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연예인은 사실상 유아인이 유일하다. 경찰은 2월 8에서 9일 유아인을 진료한 서울 강남과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 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아인은 최근 2년 동안 프로로폴 투약 횟수가 100차례 이상으로 파악됐다. 2021년 1년 동안만 서울 시내 병원에서 처방받은 프로포폴은 총 73차례, 4,497ml, 밀리리터에 달한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평균 약 60ml를 투여한 셈인데, 통상적으로 한두 시간가량 유지되는 수면 마취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의 양이 15에서 20ml로 알려져 있어 유아인은 다량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나누어 연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마의 경우 길게 열흘 가까이 체내에 주요 성분이 남아있어 소변 검사로 복용 여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아인은 비교적 최근까지 대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채모 검사의 경우는 모발에 자라나는 길이가 기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특징으로 각 마약의 투약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은 검사 결과와 유아인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지난 8년 동안 문자 메시지 46만여 건을 분석해 정확한 마약 구매 과정 및 투약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아인의 첫 마약 의혹으로 지목됐던 수면 마취 유도제 프로포폴은 다양한 수술과 시술에 사용된다. 그러나 뇌의 기억 중추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용할 경우 자극이 무뎌진 뇌로 인해 내성이 생겨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아인을 진료했던 병원장도 이 같은 내성을 우려해 너무 많이 프로포폴을 맞으면 안 된다, 병원을 옮겨 다니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의 본래 용도는 마취제이지만 강력한 진통 효과와 함께 정신착란과 환각을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일반 마취제로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2019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게이트의 클럽 버닝썬 내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 사건에서도 언급된 약물이기도 하다. 코카인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매우 커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도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약쥐라는 시각이 있다. 국내 마약 사범 가운데서도 코카인을 복용하는 이들은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 성약물에 비해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무로 톱스타 유아인은 올 한 해만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등 3개 작품의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승부 역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이기에 이번 유아인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넷플릭스다. 2023년 2분기 공개 예정이었던 승부를 뒤로 미루고 새 시리즈 택배기사로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논란이 거센 만큼 승부의 공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4분기 공개 예정인 종말의 바보 역시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의 후속편 논의도 진행 중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이슈로 하차가 확정되고 김성철이 새롭게 투입됐다. 업계의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아인의 재기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비쳐 보이는 것은 앞선 배우 주지훈의 행보로 인해서다.